같이 한번 볼까? 오늘 너 지금 경우의 수가 선생님 지금 1학년 수업을 여기만 들어와서 처음이니 아니면 두 번째니? 그러니까 스텝 1, 2를 하고 요거 하는 거니? 맞아? 그러면 조금 낫겠네. 지금 경우의 수 까다로워.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오면서 확 많이 어려워지는 단원이기도 하고 조금 안타까운 게 지금 이제 배웠잖아. 지금 배우고 딱 1년 6개월 뒤에 확률과 통계라는 곳에서 다시 하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하게 돼서 보통 다 까먹어. 다 까먹어서 그때 다시 해야 되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꼭 기억해야 되는 풀이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웃해야 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교대로 하는 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색칠할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처럼 꼭 기억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거든. 그래서 요거에 좀 포커스를 맞출 거고, 결국은 선생님이 우리 전에 마풀 할 때 했던 얘기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각각의 케이스를 나눈 다음에 각각의 케이스별로 경우의 수를 세나가는 방법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케이스 나누는 방법들을 잘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왜 지금 밑밥을 많이 까냐면 오늘 많이 어렵거든. 오늘 특히 요거 하고 나서 교과 레벨업 할 때 좀 죽어 나갈 거야. 내가 지금 너무 걱정이 되는 건 또 12시면 우르르 가야 되잖아. 그래서 대부분 해결을 못 하고 갈 건데 좀 위험한 얘기지만 사실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야. 이 정도 난이도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테니까 너무 막 내가 이걸 못해서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 우선 질문할 거 번호 좀 불러봅시다. 너무 많으니까 1번부터 30번까지 먼저 불러볼까? 번호 빨리 불러봅시다. 15번. 몇 번? 1번. 16번. 그러면 그 뒤로도 쭉 불러봅시다. 잘해서 질문이 없는 거지? 지금 이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 빨리 질문합시다. 43번. 45번. 25번. 22번. 48번. 46. 50번. 51번. 5번. 더 있으면 꼭 해주고,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정팔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5의 배수합이 되는 경우. 아마 내가 볼 때 이 문제가 질문이 나온 경우는 문제를 덜 읽어서 그런 거 아닐까. 정팔면체 모양의 주사위니까 주사위 눈이 1부터 8까지 있는 거지. 1부터 8까지 있을 때 5의 배수가 되고 싶대. 그럼 이제 항상 계속 얘기하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개를 던져서 지금 정팔면체니까 1부터 8까지 있어서 더해서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게 16이지. 그러니까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합이 5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10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15가 되는 경우도 있겠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네. 그럼 우리가 쓸 때 순서상으로 써주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리고 갔다 와. 이거 그냥 여담인데 이게 항상 우리 서로 다른 으로 나올 거야. 같은 으로 나오면 힘들어져서. 그래서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뭐 1, 4, 2, 3 이렇게 쓰는 게 제일 편하겠지? 3, 2, 4, 1 이렇게 네 가지 이렇게 있겠다. 그럼 10이 나오는 경우는 1 하고는 안 되지. 2, 8부터 있겠지. 2, 8, 3, 7 쭉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8, 2까지 이렇게. 그래서 7개 이렇게 나올 거고 15가 되는 경우는 7, 8, 8, 7 이렇게 이렇게밖에 없겠다. 그래서 4개, 7개, 2개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이거 그 다음에 15번.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식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어쨌든 npr을 정의가 아니라 계산하는 방식대로 써주면 되겠지? 한번 차근차근 써볼게. 차근차근. np4,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4개를 곱하는 거지. 선생님은 정의를 쓰는 것보다 계산식을 쓰는 게 훨씬 편하다고 항상 얘기하거든.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4개 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요게 지금 np4가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5배 이렇게 써봐. 마이너스 5배. np3은 n부터 1씩 작아지면서 몇 개? 3개. 이렇게 곱하면 되지. 더하기 6배 np1 n 플러스 1p2는 n 플러스 1부터 1씩 작아지면서 2개니까 n 플러스 1 n은 0 이렇게 되고 싶은 거다. 그럼 이렇게 쓰고 나면 이거 문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쓰고 나면 뭐가 보일 거냐면 약분이 보이겠지. 우선 우리 나눌 수 있는 거 양변을 n으로 나눌 수 있지. n은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어. 이렇게 나눌게. 이렇게 나눈 것을 나는 어떻게 푸는 걸 선호하냐면 이거 전개해서 3차 방정식 풀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숫자 때려 넣는 게 제일 좋거든. 근데 요거 두 개만 요것만 마이너스니까 오른쪽으로 넘겨서 선생님 다시 한번 써보면 n-1 n-2 n-3 더하기 6배의 n 플러스 1은 5배의 n-1 n-2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럼 여기서 숫자 집어넣어서 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숫자 집어넣어서 하는 게 제일 빨라. 3 같은 건 될 리가 없지. 3 만약에 3 집어넣으면 0 되니까 안 될 거고 4 5 한번 집어넣을까? 5 집어넣으면 4 곱하기 이게 이제 누가 잘 찍는 싸움이야. 더하기 6 곱하기 36은 5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4, 3 되니? 20, 60 되네. 이렇게 해서 내가 너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팁은 이거밖에 없어. 어차피 자연수잖아. 자연수니까 집어넣어서 작으면 좀 키우고 크면 좀 줄여보고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 이거 전개해서 방정식 풀라 그러면 훨씬 안 풀려. 좀 끔찍하니까 숫자를 잘 집어넣는 게 좋다. 계산식 써가지고 풀면 될 거고. 그 다음 16번.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교과서에 있는 문제거든. 이런 거 교과서에 있는 문제라서 꼭 좀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돼. 한번 봅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경우의 수를 좀 쉽게 생각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출발역하고 도착역을 선택해서 교통카드를 구매하는 방법이거든. 출발역하고 도착역을 선택해서 교통카드를 구매해. 그러면 교통카드를 구매하는 방법의 수는 뭐랑 똑같겠니? 내가 이렇게 교통카드에 2개가 적힌다고 생각해봐. 출발역, 도착역. 이렇게 요것만 결정되면 되는 거지. 지금 여기 개수가 몇 개냐면 13개잖아? 출발역 정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3가지? 도착역 정하는 경우의 수 출발역하고 다르기만 하면 되지. 몇 가지? 12가지. 이게 답이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교통카드에는 출발역, 도착역만 찍히면 되니까 출발역 고르는 경우의 수 곱하기 도착역 고르는 경우의 수. 그 다음에 22번. 자, 서로 다른 깃발 8개가 놓여 있는데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깃발을 하나씩 잡을 때 이웃한 깃발을 잡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이게 사실 문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말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서로 다른 깃발 8개가 일렬로 놓여 있거든. 선생님 지금 이렇게 한번 써볼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깃발을 잡을 건데 이웃하지 않고 싶어. 한 번만 생각을 해봐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 만약에 내가 지금 이웃하지 않고 싶으니까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깃발을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A가 이 깃발을 집었어. 이렇게. 그럼 B가 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니? 2, 4를 제외하고 5가지가 되는 거 맞니? 그치? 근데 만약에 A가 8번을 집었다고 생각해봐. 8번을 집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B가 집을 수 있는 깃발은 몇 가지가 되는 거지? 6가지가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지금 A가
3번을 집을 때랑 8번을 집을 때랑 B가 집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거지. 그럼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라고. 다른 식으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빨리 해야 될 수 있는 행동이거든. 케이스가 달라지면 균일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사실 제일 좋을까? 전체 경우에서 이웃에서 집는 거 빼는 게 제일 편해. 어차피 두 명밖에 없잖아.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니? A가 선생님이 이제 8P2라고 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전체 경우에서 A가 집을 수 있는 게 8가지, B가 집을 수 있는 게 7가지. 여기서 이웃에서 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A가 여기서 하나를 고르고 B가 하나 고르면 되는 거잖아. 그럼 A가 만약에, 근데 이거 이웃에서 고르는 경우의 수를 잘 세야겠구나. 이웃에서 고르는 경우를 셀 때 이것도 마찬가지야. A가 이걸 집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게. 이렇게 두 개씩 쌍을 묶어봐. 요렇게 집거나, 요렇게 집거나, 요렇게 집거나, 요렇게 집거나, 이렇게 두 개씩 쌍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가 생기겠지. 이웃에서 집는 경우 7가지. 근데 A, B가 1, 2로 집을 수도 있고 2, 1로 집을 수도 있으니까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요게 이웃에서 깃발을 집는 경우가 된다. 만약에 이렇게 안 셀 거면 케이스 다 나눠야 돼. A가 1번과 8번 끝에 걸 집을 때랑 가운데 걸 집을 때랑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힘을 좀 기르는 거. 이런 문제들이 힘든 거야.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들을 얘기하는 건 사실 이런 문제가 정말 힘든 거지. 그래서 항상 좀 시각화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43번. 너네 이거 잘 하고 있는 거 맞지? 선생님이 봤을 때 질문이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응? S반이나 다른 건가? 자 봅시다. 이 문제 좀 까다로워. 이거 좀 잘 볼게. 이 문제 좀 까다로우니까 잘 봅시다. 우리가 참 이런 게 힘들어.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이런 게 어려운 건데 지금 선생님이랑 연습을 해보자고. 7개의 돌을 놓아서 징검다리를 만들 건데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을 건널 수 있다. 한 번에 한 칸 또는 두 칸을 건널 수 있을 때 도착 지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고 해볼게. 지금 7개의 돌이 놓여져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얘가 지금 한 칸씩 간다고 치면 8의 길이를 연결해야 되는 거지. 8의 길이를 연결해야 돼.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좀 시각화를 한 번만 해볼게. 시각화를 좀 한번 해볼게. 내가 선분의 길이가 8인 선분이 있어. 8인 선분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1씩 나누면 8칸이 있는 거잖아. 8칸. 여기다 이렇게 써봅시다. 1, 2, 이렇게 있는 거야. 이제 한 칸, 두 칸 가는 걸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바꿔보자고. 길이가 1이나 2인 막대기를 이용해서 빨리 잘 봐봐. 잘 봐봐. 자, 길이가 나 자고 있어. 길이가 1 또는 2인 막대기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연결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똑같은 거 맞니? 한 칸 가거나 두 칸 가거나 길이가 1이나 2인 막대기를 이용해서 저기다가 놓는 거야.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막대기가 길이 1짜리나 아니면 길이 2짜리. 얘를 이용해서 저걸 채우고 싶은 거라고. 그러면 항상 얘기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길이가 2짜리인 거를 몇 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케이스를 우선 어떻게 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네가 할 수 있어야 되는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케이스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냐면 5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첫 번째, 길이가 2인 거. 그러니까 선생님 2칸짜리라고 해볼게. 2칸짜리를 한 개도 안 쓰거나 2칸짜리를 한 개 쓰거나 2개 쓰거나 3개 쓰거나 4개 쓰거나 이렇게. 그럼 길이가 2칸짜리인 걸 하나도 안 쓰겠다는 건 자연스럽게 한 칸짜리를 몇 개 쓰겠다라는 거야? 8개 쓰겠다라는 거네. 그럼 얘는 한 칸짜리를 6개 써야 되는 거 맞니? 2랑 얘랑 더해서 8 돼야 되니까 2짜리 2개 쓰면 여기다 이렇게 써. 2짜리 2개 쓰면 한 칸짜리 몇 개? 몇 개 써야 돼? 4개. 2짜리 3개 쓰면 한 칸짜리 2개. 이렇게 표현할까? 2짜리를 4개 쓰면 한 칸짜리는 0개 쓰게 될 거야. 케이스를 나눈 다음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는 거지. 그럼 이제 요거 풀어봅시다.
한 칸짜리 막대기 8개를 여기다가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지? 이거랑 똑같지. 한 칸씩 건너뛰는 거. 한 칸짜리 막대기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길이가 1인 막대기 서로 구분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같은 막대기 한 개 나열하는 경우에 8개 쭉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겠어? 이거 한 가지라고, 한 가지. 이거 한 가지인 거지. 한 가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이거 빨리 생각해봐. 길이가 2짜리인 막대기 하나랑 길이가 1짜리인 막대 6개를 여기다가 나열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셀 거야? 이게 이제 우리 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종류가 2가지밖에 없는 거 맞니? 2짜리랑 1짜리밖에 없잖아. 그걸 빨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정해지는 거 맞아? 둘 중에 하나가 자리를 잡는 순간 나머지는 알아서 정해진다고. 그걸 쓸 수 있어야 돼. 그걸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내가 만약에 지금 2짜리 하나랑 1짜리 6개를 나열한다는 건 마치 몇 개를 나열하는 거랑 똑같아. 7개를 나열하는 거랑 똑같은 거 맞니? 이거 지금 중요한 얘기야. 7개를 나열할 건데 2짜리가 하나 들어가는 순간 나머지는 알아서 결정이 되지. 2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가지? 2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가지? 내가 7개 나열할 거잖아. 이거를 이제 잊어버리라고. 이걸 잊어버리고 그냥 7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 내가 7명이 7개를 있어. 7개를 나열할 건데 여기에 2가 하나 여기 딱 들어가면 나머지는 다 뭐가 들어가면 돼? 1자리가 들어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랑 똑같아? 7개 중에 한 개 선택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1이 결정이 될 거야. 그래서 몇 가지? 7가지. 이렇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길이 2짜리 2개랑 1개짜리 4개를 나열할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해 줘야 돼? 총 몇 개야? 6개지. 내가 6개를 나열할 거거든. 6개를 나열할 거야. 근데 이거 나열인데 같은 아이들이니까 구분이 안 된단 말이지. 여기 6개 중에 길이 2짜리가 몇 군데 들어갈 거야? 2군데 들어갈 거야. 예를 들어서 2 이렇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2 이렇게 들어가든지 이 2개가 들어갈 자리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알아서 뭐가 들어가겠니? 1이 들어가겠지.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길이 있길이 구분 안 되니까 순서 안 중요하지. 6개 중에 2가 들어갈 자리 2개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알아서 1이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시 2야. 그래서 몇 가지? 6 곱하기 15, 15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2, 3개, 1, 2개를 나열하는 경우는 총 몇 개야? 5개잖아, 5개. 5개를 나열할 건데 2가 들어갈 3개를 고르면 나머지는 1이 들어갈 거야. 그럼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 맞니? 1이 들어갈 2개를 고르면 나머지는 알아서 2가 들어가겠네. 그럼 5개 중에 1이 들어갈 2자리를 고르면 되니까 몇 가지? 5씩. 또는 5개 중에 2가 들어갈 3개, 뭘 해도 똑같지? 이게 조합의 성질이었잖아. 뭘 해도 경우의 수는 몇 가지? 10가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냥 요거 4개를 쭉 나열하는 경우니까 이건 한 가지밖에 없겠지. 그래서 하나, 10, 15, 7, 1 다 더한 게 답이 되겠다. 이거 어려운 문제야.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하나가 결정이 되는 순간 나머지는 알아서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이렇게 어디서부터 2칸 뛸 건지를 생각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이렇게 우리 문제를 좀 바꿔 풀 수 있어야 돼. 다음에 45번. 22번? 아, 22번. 내가 23번? 23번 보고 갈까? 질문 당연히 다 해야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야. 그림과 같이 7개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는데 A, B, C 세 사람이 앉을 때 어느 두 사람도 이웃하지 않고 싶대. 그러니까 세 사람 모두 띄어서 앉고 싶은 거잖아.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베이스가 되는 문제라는 게 있어. 기초 문제들. 우리가 반드시 익히고 왔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 우리
어떤 문제를 반드시 익히고 왔어야 됐냐면 남자 여자가 서 있는데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서는 방법. 이건 기초 문제야. 반드시 익혀야 되는 문제라고. 한 번만 그 문제를 먼저 풀고 와볼게. 남자가 4명 있어. 여자가 3명 있어.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고 싶어. 문제 어떻게 풀어? 5부터 세워야 돼. 상관없는 남자부터 줄 세우는 거 맞죠? 상관없는 남자 4명을 줄을 세워. 상관없는 남자 4명. 선생님 한 번만 써볼게. 이렇게 설계를 해나가는 거야. 남자 4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4팩이잖아. 그 다음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고 싶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사이사이에 집어넣으면 될 거야. 그래서 여자 3명을 여기다가 나열하면 되는 거지. 여자 3명. 첫 번째 여자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가지? 5가지. 그럼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여자 4가지, 또 하나가 찼으니까 남은 여자 3가지. 이렇게 해서 풀기를 했다고. 똑같아. 빨리 여기 선생님 봐. 멍 때리지 말고 빨리 봐봐. 응? 여기 마지막이잖아. 경우의 수 마지막으로 보는 거잖아. 응?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는데 사람 3명이 이웃하지 않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상관없는 거 먼저 나열할 거라고. 의자가 7개니까 선생님 이렇게 표현해 볼게. A랑 B랑 C랑 의자 미리 하나 갖고 나가 있으라 그래. 의자 하나 갖고 나가 있으라 그러는 거야. 그럼 의자가 몇 개 남아? 4개 남지. 상관없는 게 의자 4개야. 상관없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빈 의자 4개야. 그럼 이 문제랑 똑같이 풀 거라고. 빈 의자 4개를 먼저 나열하면 되겠지. 빈 의자 4개를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지? 빈 의자 4개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 그냥 한 가지야. 그치? 그냥 한 가지야. 그러고 나서 이제 A, B, C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어떻게? 사이사이에 앉을 거라고. 그럼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몇 가지? 5가지.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4가지. C?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이 푸는 거야. 똑같이 푸는 건데 상황을 나눠서 접근하겠다라는 거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 이거는 문제가 많이 변형이 돼. 막 수영장에서 수영하는데 빈 레인 사이사이에 수영하고 싶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 케이스는 꼭 잘 좀 기억을 해줘야 돼. 9번? 질문 다 해.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를 해오고 안 해오고가 큰 게 숙제를 해야 좀 들었을 때 와닿아. 안 그러면 자꾸 멍 때리게 된다고. 이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야. 사실 이 문제도 중학교 때 배우고 왔어야 되는 문제고 딱 내신형 문제인데 우리 이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 방법의 수부터 생각을 해볼게. 방법의 수. 방법의 수는 선생님이 뭐라고 생각하면 좋다고 얘기하냐면 액션의 수라고 기억하라 그래. 액션. 할 수 있는 행동의 수랑 똑같거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 10,000원짜리가 2개가 있어. 10,000원짜리는 2개가 있고 5,000원짜리는 4개가 있고 1,000원짜리는 7개가 있어. 자, 이걸로 이제 종결할 수 있을 거야. 액션의 수로 생각을 해봐. 10,000원짜리 2개로 내가 할 수 있는 액션 몇 가지니? 10,000원짜리 2개로 할 수 있는 액션 몇 가지야? 2개 주거나 1개 주거나 안 주거나 몇 가지? 3가지인 거 맞아? 이 3가지야, 3가지. 다시 10,000원짜리 2장으로 할 수 있는 액션 2장을 내거나 1장을 내거나 안 내거나 3가지라고. 그럼 5,000원짜리 4개로 할 수 있는 액션은 몇 가지겠니? 4개를 내거나 3개를 내거나 2개를 내거나 1개를 내거나 안 내거나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1,000원짜리 7개로 할 수 있는 액션은 몇 가지겠어 그럼? 7개 내거나 6개 내거나 쭉 해서 1개 내거나 안 내거나니까 안 내거나가 추가되니까 1개가 추가돼서 8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얘로 할 수 있는 액션 3가지, 얘로 5가지, 얘로 8가지 동시에 할 거니까 곱의 법칙으로 곱하는 거지. 이렇게 곱하면 돼. 근데 뭐는 안 돼. 0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하겠대. 얘도 하나도 안 내고 얘도 하나도 안 내고 얘도 하나도 안 내는 이 한 가지는 제외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뭘 빼주겠다고? 하나 빼주겠다고 이렇게. 이게 방법의 수가 되는 거지. 그럼 금액의 수는 항상 이거 좀 기억해야 되거든. 금액의 수는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는 거야.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갤 거든. 왜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냐면 이 문제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 문제 좀 변형해서도 얘기를 해볼게. 지금 내가 10,000원짜리가 2개 있고 5,000원짜리가 4개 있고 1,000원짜리가 7개가 있거든. 내가 1,000원짜리를 5개 내는 거랑 1,000원짜리 5개 내는 거랑 5,000원짜리 1개 내는 거랑 금액의 수는 어때? 금액은 같은 금액인 거지. 방법에서는 다른 방법이었지만 금액에서는 이거 같은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구분이 안 가잖아.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갤 거야. 지금 내가 1,000원짜리가 무려 7장이나 있기 때문에 1,000원짜리로 5,000원짜리를 만들 수 있지. 1,000원짜리로 5,000원짜리를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이거 빨리 다 1,000원짜리로 바꾸는 거야. 1,000원짜리 얼마로? 5,000원짜리 4장이면 2만 원이잖아. 1,000원짜리 몇 장으로 바꿀 거야? 20장으로 바꾸는 거야. 왜? 어차피 티가 안 나거든. 1,000원짜리 내는지 5,000원짜리 내는지 티가 안 나니까 1,000원짜리로 바꿔. 그럼 내가 지금 이것도 봐봐. 5,000원짜리가 4장이 있지. 5,000원짜리가 4장이 있었으니까 5,000원짜리 가지고 10,000원짜리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 5,000원짜리로 바꿀 건데 5,000원도 원래 내가 1,000원짜리로 지금 만들 수 있었지. 이것도 빨리 싹 다 1,000원짜리로 바꾸는 거야. 1,000원짜리 2장이니까 1,000원짜리 몇 개? 20장. 그럼 내가 1,000원짜리가 총 몇 장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 47장 있는 것처럼 바뀌어진다. 이렇게 해서 가장 작은 단위로 만든 다음에 1,000원짜리 47장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바꾸는 거라고.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얘로 할 수 있는 액션은 몇 가지지? 1,000원짜리 47장으로 할 수 있는 액션은 47장, 46장, 45장에서 한 장도 안 내는 0장까지니까 48가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0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뭐 빼줘야 돼? 한 개 빼줘야 돼. 그래서 47가지가 답이야. 그럼 선생님 문제를 바꿔볼게. 만약에 내가 1,000원짜리가 3장이 있어. 5,000원짜리 4장, 10,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3장이야. 그럼 이걸로 낼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어떻게 될까? 내가 1,000원짜리로 지금 5,000원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지. 못 만들어. 그럼 이거는 1,000원짜리로 5,000원짜리를 1,000원짜리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 못 한다고. 못 해. 1,000원짜리는 그냥 3장이고 5,000원짜리 4장은 그냥 5,000원짜리 4장으로 갈 거야. 근데 5,000원짜리가 4장이니까 10,000원짜리는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얘는 빨리 쪼갤 거라고. 뭐로? 5,000원짜리로 쪼개야지. 10,000원짜리 2장이니까 5,000원짜리 4장으로 쪼개는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금액의 수를 어떻게 바꿀 거야? 1,000원짜리 3장하고 5,000원짜리 몇 장? 8장? 요걸로 낼 수 있는 방법의 수가 금액의 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한 개만 해볼까? 1,000원짜리 3장으로 할 수 있는 액션 몇 개? 3장, 2장, 1장, 0장, 4개. 5,000원짜리 8장으로 할 수 있는 액션 8, 7, 6, 5, 4, 3, 1, 0까지니까 하나 늘어나서 9가지. 그래서 뭐 꼭 빼줘야 돼? 하나도 안 내는 거 한 가지.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이거는 기억해줘야 되는 게 모르면 못 풀잖아. 금액의 수 문제는 모르면 못 풀기 때문에 방법 꼭 좀 기억해줘야 돼.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45번이었나? (45번) 봅시다. 이 생각보다 이것도 생각보다 까다롭겠네. 문제가 만만치 않겠어. 선생님은 항상 뭐든지 좀 시각화해서 푸는 걸 좀 좋아하거든. 시각화해서 푸는 걸 좀 좋아해서 시각화하고 해봅시다. 지금 놀이기구 ABC가 최대 탑승 인원이 1명, 2명, 3명이야. 나는 항상 좀 그림을 그리면서 가는 걸 좋아해. A, B, C 이렇게 있는데 얘는 1명 탈 수 있고 B는 2명 탈 수 있대. 이렇게 탈 수 있고 C는 4명이 탈 수 있다. 이렇게 탈 수 있어. 근데 놀이기구에 어른 없이 어린이만 탈 수는 없고 자리 배치는 중요하지 않대. 그때 어른 3명하고 어린이 3명. 자, 어른 3명. 선생님 어른을 어덜트니까 A라고 할게. A 3명. 애들은 차일드니까 C 셋.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동시에 놀이기구에 탑승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왜 어려운 문제냐면
사람은 6명인데 자리가 몇 개니? 7개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남으니까 어려운 거거든. 잘 좀 봐봐. 빨리 잘 봐줘. 이렇게 졸지 말고 졸리면 서서 들어. 졸리면 서서 들어. 봅시다. 자, 뭐부터 생각해야 될 것 같니 너네? 이 문제 풀 때 뭐부터 생각해야 될까? 이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어.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고 해야 편하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뭘 것 같아? A에 사람이 타냐 안 타냐야. 여기에 타냐 안 타냐에 따라서 문제가 케이스가 쉽게 나눠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자. 첫 번째는 여기에 사람이 타는 경우, 두 번째는 여기에 사람이 타지 않는 경우로 나눌 거야. 이게 왜 편하냐면 사람 하나 제거하고 시작하는 거거든. 혹은 놀이기구가 3개냐 2개냐로 제거되는 거니까. 여기에 사람이 탄다면 무조건 누가 타야 돼? 어른 타야 되지. 맞아? 여기에 사람이 탄다면 무조건 어른이 타야 돼. 선생님이 경우의 수는 빨간색으로 쓰면서 가볼게. 여기에 어른이 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명 중에 1명이 타는 경우니까 3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3가지. 그럼 이제 어른 몇 명 남았어? 이렇게 이제 계속 나누면 가요. 어른 2명. 애들 3명. 그럼 이제 어른 2명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는 무조건 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어른 2명을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야. BC에 태웁시다. BC에 태워. BC에 태우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몇 가지? 여기에 탈 사람 누구? 1명, 2가지, 2명 남았으니까 여기에 탈 사람 그럼 남은 1가지? 1가지 그냥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럼 이제 끝났지. 어린이 3명만 태우면 되잖아. 봐봐. 지금 여기 사람 탔어. 여기 탔고 여기 탔어. 그럼 어린이 3명을 태우면 되지. 어린이 3명 태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돼?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나누는 거야. 자, 어린이 3명. 어떻게 태울 수 있어? B에 하나, C에 둘 태울 수 있지. B에 하나, C에 둘 태울 수도 있고 혹은 C에만 3명 태울 수도 있겠네. 이렇게. B에 하나, C에 2명 태우는 경우는 어떻게 되지? 너네 분할 분배 배운 거 분할 분배 배웠지? 분할 분배. 분할. 그룹 나누는 거 배웠지? 이거 그룹 나누는 거지? 어린이 3명을 1명, 2명으로 쪼개는 거니까 1명, 2명으로 쪼개는 거니까 3CL 곱하기 2C 이렇게 되겠다. 어린이 3명을 여기 태우는 경우에서는 그냥 3C, 3이지. 그래서 얘는 1가지, 얘는 3가지. 그래서 어린이 3명이 1명, 2명 타거나 여기 3명 타거나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냐면 4가지. 그래서 이렇게 곱한 게 어른이 여기 타가지고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의 수가 될 거야. 그럼 어린이 여기에 아무도 안 탔어. 여기 아무도 안 탔어. 그럼 이제 BC에만 타면 돼. BC. BC에 어른 3명 태웁시다. BC에 어른 3명 태우는 경우에서 어떻게 되니? 이걸 좀 잘 셌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좀 다시 할게. 자, 봐봐. A에 아무도 타지 않았어. 아무도 타지 않았어. 그러면 BC에 어른 셋, 아이 셋 이렇게 타야 돼. 케이스 빨리 또 어떻게 나눠야 될까? 어른이 놀이기구에 무조건 타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도 케이스 2가지로 나눠야 돼. 어떻게? 어떻게 나누는 거야? B에 1명, C에 2명 타던지, B에 2명, C에 1명 타던지 이렇게 나눠야겠네. 그럼 B에 1명, 이거 이렇게 하지 말까? 그래. 그냥 이렇게. 너네 분할 분배 정확하게 쓰냐? 이게 참 힘드네. 나는 분할 분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분할 분배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분할 분배 정확하게 잘 쓸 수 있니? 쓸 수 있지? 그럼 해볼게. 분할 분배로 볼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른 셋을 1명과 2명의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항상 분할 후 분배라고 배운 거 기억나니? 1명, 2명으로 조편성을 한 다음에 B에 태울지 C에 태울지 분배를 하는 거거든. 이렇게. 그럼 분할. 3명 중에 1명 그룹 만들고 나머지 2명 중에 2명 그룹 만들고 중복되는 거 없으니까 분할 끝났어. 그럼 이제 두 그룹을 B나 C에 분배할 거니까 마치 2명을 분배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2팩 이렇게. 이게 어른 3명이 BC에 나눠 타는 경우의 수.
그럼 어린이도 똑같지. 어린이 3명도 똑같이 한 명, 이제 한 명, 2명으로 하면 안 되지. 얘는 한 명, 2명도 되고 0명, 3명도 되지. 얘도 또 두 가지가, 얘는 그럼 두 가지로 나눠야겠네. 어린이 3명을 한 명, 2명 해가지고 BC에 태우던지 아니면 0명, 3명으로 BC에 태우던지 이렇게. 그럼 얘는 3C1, 3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2C2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분배가 안 되지. 얘가 무조건 B로 가야 되고 얘가 무조건 C로 가야 되니까 얘는 그냥 한 가지 이렇게 나오겠다. 0명, 3명은 그냥 3명 다 C로 가는 경우 한 가지. 세 가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곱하기 이거 더한 거니까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다. 이거 어려운 문제야. 되게 까다로운 문제인 거거든. 분할 분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문제여가지고 분할 분배 좀 잘 쓸 수 있어야 돼. 분할 분배. 이제 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고. 46번. 얘는 좀 괜찮은 문제지. 이게 선생님이 볼 때 문제가 조금 많이 까다로워. 연습하기에 막 쉬운 문제들은 아니라서. 46번도 봅시다. 자, A 3지역, B 4지역, C 5지역, D 6지역의 관광지가 있는데 세 지역을 선택해서 관광하려고 할 때 세 지역이 모두 같은 나라에 있는 경우, 이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세 지역이 모두 같은 나라에 있는 경우만 볼 거니까 몇 가지밖에 없을 거냐면 4가지밖에 없을 거야. A에서 3개 또는 B나라에서 3개, C나라에서 3개, D나라에서 3개를 고르는 경우일 수밖에 없지. A나라에서 3개 지역 고르는 경우에서는 3개 중에 3개 고르니까 3C3 한 가지 이렇게. B나라에서 3개 고르는 경우는 4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3개 고르니까 4가지. 4C3 4가지. C나라는 5지역 중에 3개 고르는 거니까 5개 중에 3개 고르는 경우 10가지. 이렇게. D나라는 6개 지역 중에 3개 고르는 거니까 654. 아니 얼마니? 254니까 254 40인가? 아니지 20이지 20. 654 31 20가지가 되겠다. 그래서 다 더한 35가지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다음에 48번. 이런 게 다 힘든 거지. 다 힘들어. 계속 연습 많이 해봐야 돼. 케이스 많이 나누고 경험 많이 쌓고 하는 거거든. 답이 46번에 35가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48번 봅시다. 46번도 46번 맞지? 방금 한 거지. 48번 봅시다. 48번에 지금 0 이상 8 이하의 서로 다른 내정수 ABCD에 대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4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되면 안 되겠네. A는 0이 되면 안 되는 것만 조심하고, 어차피 0이 되면 안 되는구나. A-B 곱하기 C-D가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럼 지금 이거 봐봐. 어쨌든 얘랑 곱해서 0보다 크다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다의 정의가 뭐니? 서로 부호가 동일하다는 거지.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너무 2차 부등식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작다, 사이값, 크다, 바깥쪽 값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정의잖아.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다는 부호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얘도 빨리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는 거야. 두 가지 케이스. A-B랑 C-D의 부호가 동일한 거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A-B도 양수, C-D도 양수인 경우, 우리 콤마가 동시에니까 이렇게 되거나, 혹은 둘 다 음수, A-B도 음수, C-D도 음수, 이렇게 두 가지. 그럼 이제 이렇게 문제를 다시 써볼게. A-B가 양수다라는 건 A가 B보다 크다라는 거고, 동시에 C는 D보다 크다. 자, 이걸 풀어봅시다. 이제 이걸 풀어봅시다. 자, A랑 B랑 그냥 0하고 8 이하의 정수인데 서로 순서가 정해져 있어. 요거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니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만 짚고 넘어갑시다. 자, 내가 1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로 할까? 0부터 9까지 10개의 수를 가지고 10개의 수를 가지고 이렇게 되게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항상 C가 크고 B가 작고 그 다음 A가 제일 작게 만드는 경우의 수 몇 가지지? 이거 모르면 지금 이런 문제는 손도 못 댄다고. 이게 기본 풀이법이란 말이야. 선생님은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서가 정해진 경우야. 순서가 정해진 경우에는 원래 내가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되면 꼭 나열을 줄을 세워야 되지만 순서가 정해진 경우에는 나는 뽑기 뭐만 하면 되냐면 뽑기만 하면 돼. 되게 중요한 거거든. 뽑기만 하면 알아서 자리를 찾아가. 봐봐. 잘 봐봐. 내가 0에서 9까지 10개의 수가 있는데 10개의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숫자를 하나는 5를 뽑았어. 그 다음 9를 뽑았어. 그 다음 1을 뽑았어. 이렇게 3개를 뽑았어. 그럼 5가 어디로 가면 돼? B한테 가면 되지. 9는 어디로 가면 돼? 잘 봐봐. 여기 C로 가면 되고 1은 A로 가면 되는 거 맞아? 맞아? 그럼 내가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뽑았어. 1, 5, 9의 순서로 뽑았어. 그럼 1 누구로 가면 돼? 알아서 A로 갈 거지. 5 알아서 B로 갈 거지. 9 알아서 C로 갈 거야. 내가 5, 9, 1의 순서로 뽑나 1, 5, 9의 순서로 뽑나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인 거 맞니?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다고. 안 중요해.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는 거야? 10개 중에 3개 뽑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방법이야. 그럼 다시 봐봐. 0에서 8 이하의 자연수거든. 0에서 8 이하의 자연수야.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가 있냐면 8개가 있는 거. 아니 8개 맞지? 9개가 있는 거지. 9개. 9개가 있어. 그럼 A랑 B가 있는데 A가 더 크대.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라고? 내가 9개 중에 2개를 어떻게 하기만 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 뽑기만 하면 알아서 자리를 찾아서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거 뭐야? 9C2야. 잘 생각해봐. 선생님 A는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는데 0 빼야 되지 않냐? 여기서 A 0 빼야 돼 안 빼야 돼? A가 B보다 커야 되니까 A는 절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가 될 수 없어? 여기서 이미 0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0을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그 다음 C하고 D는 그럼 어떻게 돼? A랑 B가 이미 2개를 가져갔지. 이미 2개를 가져갔으니까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네. 남은 7개 가지고 순서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7개 뽑아가지고 7개 중에 2개 뽑아서 알아서 가져가게끔 만들면 되겠다. 이게 요 경우에가 되겠네. 이게 끝인 거지. 얘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좀 조심해야 되지. 얘는 A가 B보다 작고 C는 D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얘는 어때? A가 B보다 작아서 얘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A가 0인 건 제외를 해줘야 될 거야. 이거 미리 제외하고 가져야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할 거야? 0을 뺀 1에서 8 중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8개 중에 2개를 뽑겠다. 8개 중에 2개를 뽑을 거야. 그러면 얘가 2개를 가져갔지? 2개를 가져갔는데 얘네들은 0이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몇 개 남았어? 7개 남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7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알아서 가져갈 테니까 나는 고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2개를 더한 게 답이 되겠지? 한 김에 해볼까? 9, 4, 36. 이거 너무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네. 7, 3, 21. 이렇게 될 거고. 7, 4, 28. 곱하기 21. 이런 거 계산할 때 아마 잘할 텐데 인수분해해서 잘하고 있지? 이거 그냥 무작정 계산하면 너무 힘드니까 36, 28이면 64인가? 이렇게 계산하고 20 더하기 1로 계산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네. 그래서 계산하면 1344가 나오겠대. 그 다음에 50번. 자, 3개의 반도체 회사, 4개의 제약회사, 5개의 보험회사가 있는데 업종별로 하나씩 선택해서 4개의 회사에 입사원서를 내는 경우
이것도 이제 이게 적어도 문제를 보면 보통 여사건으로 많이 푸는데 선생님이 이것도 마플 시너지 할 때 한번 했던 적이 있는 얘기인데 적어도 문제를 무조건 여사건으로 푸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니야. 그래서 경우를 나눠보고 이걸 내가 여사건으로 푸는 게 편한지 아니면 그냥 푸는 게 편한지를 한 번쯤은 고민해봐도 되거든. 지금 이 문제는 여사건으로 풀려 그러면 힘든 게 봐봐. 잘 봐봐. 아니 졸지 말고 잘 좀 봐봐. 이 여사건으로 풀면 힘든 게 생각을 한번 해봐봐. 전체에서 내가 지금 선생님이 원래 시험 기간에는 24시간 집에서 가습기를 틀어놓고 에어컨도 24시간 틀어놔서 온도를 24시간 유지하거든. 왜냐면 감기를 안 걸리려고. 내가 감기를 걸리면 아이들이 수업 듣는데 거북해지기 때문에 이제 목감기가 보통 선생님들은 목감기가 오니까 이게 막 목이 갈라지고 그러면 너네가 수업 듣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내가 시험 기간에 되게 조심을 해. 내가 목감기를 걸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선생님 제 목소리를 크게 안 내려는 게 선생님 오늘 수업이 뒤에 저녁까지 있거든. 이게 큰 소리를 내면 목이 가. 이미 좀 있으면 갈 거야. 내가 큰 소리 안 내려고 하는데 이거 계속 다 자고 있어가지고 큰 소리를 안 낼 수가 없네. 빨리 잘 봐봐. 잘 봐줘.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야. 적어도 문제를 무조건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는 걸로 풀라고 했을 때 한 번만 고민을 해보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 이유는 보통 이게 쉽기 때문이야. 이게 쉽기 때문에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는 거거든. 지금 여기서 여사건 하는 거 쉬울까? 너네 적어도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서 4개 업종별로 하나씩을 넣겠다는 거잖아. 한 개씩. 그러면 반도체를 선생님이 그냥 A라고 할게.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해봐봐. 여사건에는 만약에 A에 안 넣고 B, C에 넣는 경우 이것도 있지. 그치? A, B에 넣고 C에 안 넣는 경우도 있어. A하고 C에 넣고 B에 안 넣는 경우도 있어. 근데 모두 있니? A에만 넣고 B, C에 안 넣는 경우, B에만 넣고 A, C에 안 넣는 경우, C에만 넣고 A, B에 안 넣는 경우, 이 6가지가 있다고. 이 6건으로 풀라 그러면 죽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푸는 게 좋아? 적어도 한 개씩, 적어도 하나씩 넣겠다는 거니까 미리 넣고 시작하는 거야. A에도 하나, B에도 하나, C에도 하나 넣고 그럼 나머지 하나만 더 넣으면 되지.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순서가 들어가면 안 돼서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돼. 어떻게 풀 거냐면 적어도 한 개씩 넣는 경우가 이렇게 3가지밖에 없어. 이런 게 이제 우리 경험치거든. A에 2개, B에 하나, C에 하나. 이러면 한 개씩 다 넣은 거지. 또 뭐도 있겠니? A에 하나, B에 2개, C에 하나. 그 다음에 A에 하나, B에 하나, C에 2개. 이렇게 3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사건을 세는 것보다 훨씬 편한 거지. 그럼 이거 아까 우리 나라 여행하는 거랑 똑같잖아. 3개, A에 2개 넣을 거야. A에 3개가 있으니까 얘는 3C2. B 1개 넣는 경우 4개 중에 1개니까 4가지. 4C인데 그냥 4로 쓸게. C에 1개 넣는 경우 5C이니까 5가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니? A 3개니까 3C 3가지. B는 4개 중에 2개니까 4C. C는 5개 중에 1개니까 5C 5가지. 이렇게. 얘는 좀 빨리 해보면 3 곱하기 4 곱하기 5C. 이거 더한 게 답이 되겠지. 이렇게 더한 게 답이 될 거야. 그래서 적어도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여사건을 쓰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51번. 자, 세은이와 수환이를 포함한 육상 선수 8명 중에서 4명을 선발해서 개주 순서를 정할 건데 한 사람만 선발해서 개주 순서를 정하는 경우로 구해달라. 한 사람만 선발하겠대.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할 거야? 케이스 나눠야지. 빨리 케이스 나눠야겠네. 세은이를 뽑는 경우, 세은이를 뽑는 경우랑 수환이를 뽑는 경우로 나눠야겠다. 이렇게. 그럼 세은이를 뽑는다는 말은 수환이는 안 뽑겠다라는 거잖아. 안 뽑겠다라는 거잖아. 몇 명을 뽑을 거야? 몇 명을 뽑을 거야? 4명을 뽑을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내가 4명을 뽑을 건데 이미 누가 세은이가 1명 뽑혀 있지. 그러니까 몇 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3명만 더 뽑으면 되네. 몇 명 중에서야?
몇 명 중에서 3명이지? 원래 8명인데 세은이는 미리 뽑아놨고 수환이는 뽑으면 안 되니까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3명을 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몇 가지? 6, C, 3가지만큼 있겠다. 얘도 똑같겠지. 수환이를 뽑고 세은이는 안 뽑을 거니까 똑같이 미리 뽑아놔서 3명만 더 뽑으면 돼. 얘 뽑아놨고 얘 안 뽑을 거니까 얘도 똑같이 6C, 3. 그래서 둘이 더한 게 답이 되겠다. 근데 미안하다. 순서를 정하겠대. 그러면 항상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지. 항상 뽑고 나열이지. 뽑고 나열. 선생님이 이제 뽑고 나열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 뽑는 거는 뽑는 거대로 하고 나열하는 건 나열하는 대로 할 거야. 이게 지금 뭐냐면 세은이 뽑고 수환이 안 뽑고 계주 4명을 뽑는 경우지. 계주 선수 4명을 뽑았어. 4명을 선택했어.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해야 되니까 그 다음 뒤에다가 뭘 할 거야? 4명을 나열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뭘 곱해줘야 돼? 4팩 곱해줘야 된다. 얘도 똑같지? 4명 뽑았으니까 나열하는 경우 4팩을 곱해줘야 된다. 둘이 더하거나 2 곱하거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계산을 생략합시다. 그 다음에 55번. 55번 아까 그 돌다리 건너는 거랑 똑같은 문제야. 55번이 돌다리 건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거든. 이것도 잘 봅시다. 근데 이제 좀 더 까다로운 문제가 되는 거지. 선생님이 볼 때 아마 지금 오늘 이 교과 공통 문제에서는 이게 제일 까다롭지 않을까 싶은데 케이스 나누는 걸 좀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렇거든. 좀 차근차근 잘 해봅시다. 요거 하고 쉴 테니까 잘 봅시다 빨리. 잘 볼게. 저기 보면 한 단의 높이, 그러니까 요 높이는 30cm고 각 단의 높이가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30cm씩 쌓아 나가야 되는데 높이가 총 3m니까 10개의 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를 돌려서 말하고 싶었던 거네. 그 다음에 한 단의 폭은 50cm의 배수고 최대 2가지의 단을 사용할 거래. 최대 2가지. 이게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50cm의 배수들을 가지고 만들 거니까 단의 폭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50도 있을 수 있고 100도 될 수 있고 150 좀 몇 가지 써놓고 가볼게. 200, 250, 300 더 될 수도 있나? 350까지도 될 수 있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의 폭이 지금 될 수 있는 게 이런 아이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아이들이 될 수 있어. 근데 최대 몇 종류? 주동류. 최대 2종류를 쓰겠대. 최대 2종류. 근데 몇 개를 쌓을 거야? 10개를 쌓을 거야. 10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10개를 쓸 거거든. 10개를 써가지고 얼마를 만들어야 돼? 가로로 8m를 만들어야 돼. 가로로 8m를 만들어야 돼. 다시 문제를 이해해야 돼. 얘네들 중에서 최대 2종류를 쓸 거야. 그러니까 한 종류를 쓰거나 2종류를 쓸 건데 그래서 몇 개를 만들 거냐면 10개를 합쳐가지고 10개를 합해서 10개 이렇게 해볼까? 10개의 길이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8m가 돼야 돼. 8m. 그러니까 800이 돼야 돼. 800cm라고 할게. 그럼 당연히 이 문제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이게 방정식으로 풀라 그러면 더 힘들거든. 방정식으로 풀라 그러면 더 힘들어서 그냥 일일이 다 하나씩 보는 수밖에 없어. 우선 제일 선생님이 항상 큰 걸 기준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거든. 이것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제일 작은 게 50이지. 50이야. 10개. 그럼 지금 만약에 내가 50을 최대한 많이 써. 9개. 그럼 450이지. 그치? 이거 50 10개만 가지고는 택기 아닙니까? 50을 9개 쓰면 450이니까 나머지 무조건 10개를 써야 되거든. 한 개가 얼마가 되면 괜찮겠어? 350 되면 괜찮겠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만들 수 있겠네. 350짜리 하나. 그 다음에 50짜리 9개. 이렇게 하면 350짜리 긴 거 하나랑 50짜리 9개 쌓으면은 8m 메꿀 수 있을 거야.
맞아? 이걸 나열한다고 생각해봐. 어떤 느낌이냐면 높이를 신경 쓰지 말고 350짜리 막대기 하나랑 50짜리 막대기 9개를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합치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겠니? 빨리 멍 때리지. 선생님 여기 내가 한마디만 할게. 너 지금 내가 지금 너네 표정에서 읽히는 게 있어서 그런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한테 되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거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은 도형 문제들이나 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지금 너희들 몇몇이 짓는 표정을 지어. 갑자기 바닥을 보거나 멍을 때려. 그거 뭐 하는 거니? 도망치는 거야. 아, 어려워. 안 해. 아, 나 못해. 어차피 나 지금 저거 들어도 안 될 것 같아. 너네 공부 이쪽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있거든. 도망친 곳에는 천국이 없어. 너네 도망친 곳에는 천국이 있을 수가 없어. 생각을 해봐. 무조건 부딪혀서 싸워야 돼. 이거 어떻게든 너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거든. 그러니까 도망치지 마. 도망치지 말고 들어봐.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응? 우리 더 어려운 걸 해야 돼. 이게 지금 비교도 안 되게 어려운 걸 해야 된다고 이제. 자, 내가 350짜리 하나 50cm짜리 9개를 여기다가 나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줘. 그냥 10개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봐. 10개의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봐. 거기다 이거를 끼워 맞춘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근데 이 50cm짜리는 다 똑같이 생겼잖아. 누가 자리를 잡으면 얘네들은 알아서 자리를 잡겠어. 얘가 하나 자리 잡으면 얘네들은 알아서 자리를 잡겠지. 10개 중에 얘가 들어갈 하나만 채우면 되겠네.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가지야? 10C1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10C1 곱하기 9C9야. 얘 10개 자리 중에 얘가 하나 들어가. 그럼 남은 9개 중에 얘네가 들어가면 되니까 9C9인데 이게 항상 1이니까 요것만 생각하면 얘는 알아서 채워 들어갈 거다라고 해서 이게 10가지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케이스만 잘 세면 경우의 수는 잘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다음 또 뭐 있을까? 근데 케이스 세는 게 힘들어. 케이스 세는 게. 이 항상 선생님은 작은 걸 기준으로 좀 생각하라고 하거든. 자, 50cm를 그러면 내가 8개로 해볼게. 50cm짜리를 8개로 바꿔봐. 그러면 400이지, 400. 나는 총 800을 맞춰야 돼. 그럼 나머지 2개를 얼마짜리로 만들면 만들 수 있니? 200짜리 2개를 하면 만들 수 있는 거 맞니? 이것도 50에 배수니까 되는 거잖아. 58개, 202개로 800 메꿀 수 있겠다. 그래서 202개, 58개. 그럼 얘도 이제 생각 똑같이 할 수 있겠지. 10개의 자리 중에서 얘네가 들어가면 얘 알아서 들어갈 거잖아. 10개 자리 중에 얘가 들어갈 2군데만 잘 찾으면 돼. 그러니까 10C라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45가지. 그럼 이제 또 계속 찾아봅시다. 자, 50cm짜리를 7개 하면 50cm짜리 7개 하면 만들 수 있나? 그러면 350. 그럼 450을 3개, 되네. 153개. 이렇게 일일이 하는 수밖에 없어. 진상 싸움 하는 거야. 53개, 153개. 153개, 53개, 57개. 그럼 얘도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되지. 10C3. 10, 9, 8, 3. 아, 이거 이렇게 힘든 숫자네. 120? 이렇게 나오겠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56개 하면 300. 300이니까 500을 4개로. 500을 4개로는 안 되겠다. 그치? 그럼 50에 비해서가 안 되지.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선생님이 한글로 할게. 하나밖에 더 안 나와. 뭐 나오냐면 54개. 그 다음에 106개.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그럼 이번에는 얘가 적으니까 이걸로 할게. 54개가 자리 잡으면 얘는 알아서 자리 잡겠지. 그래서 10C4. 이렇게. 그럼 10C4면 여기에 7, 4니까 이렇게 없어지면 210인가? 그래서 이렇게 더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맞아. 어려운 문제 맞는데
항상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각각의 케이스 나누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셀 건데 우리가 이제 S바이잖아.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자리를 잡겠다 라는 생각들.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고급 스킬인 거니까. 지금 18분이거든? 여유 있게 쉴게. 30분에 시작할 테니까 잠 좀 깨고 우리 남은 문제들 좀 잘 해봅시다.